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코스닥 일봉의 차트 모습은 정말로 나무랄 것 하나 없이 좋았던 그렇게 일봉의 차트 모습을 그려주면서 저점 대비 4% 반등을 하는 등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참 시장의 손바닥 뒤집어 버리듯 이렇게 한순간에 시장을 또 엎어버리는 일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내심 오늘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도치 성격의 있다가 한 번 정도 반등을 한 이후 재차 좀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내심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봤었는데, 와, 그마저도 장 전부터 이미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들이 참 많았었죠. 특히 이제 미국의 GM 이 파업 추가되는 부분과 어제 장 마치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등에서 이제 컨콜의 내용들이 속속 공개가 되었었는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는 포스코 퓨처엠에서 4분기에 양극재 판가를 1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익전에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은 이 포스코 홀딩스 그룹의 이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오늘 많이 밀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임팩트를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대장인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 이후 나온 이 부사장 최고 재무 책임자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에게는 공포스러운 그리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발언이 또 나왔었죠. 내년에 성장은 올해처럼 가파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옴으로써 시장에 이제 우려감을 좀 만들어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믿음도 깨져버리고, 거기에 이제 공매도와 대량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집중이 되면서 2차전지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짓눌러 버리는 그런 하락장이 펼쳐졌습니다. 장 마감까지 극도의 2차전지 종목으로 보면은 공포스러운 장이 연출이 되었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작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 하나만 하더라도 100조가 넘었던 기업이 100조가 깨져버리고, 거기에 이제 삼성 SDI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주 포함하면 예전에 시총이 많았을 때는 다 합치면 한 300조 가까이 되었을 건데, 이번에 이런 종목군들 합치면 한 200조 조금 정도 되는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평균적으로 오늘 8%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루만 얼마가 날라가 버린 겁니까? 완전히 시장의 자금들이 녹아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오늘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많이 빠져버리니까 저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남겨야 될지 많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런 종목은 팔라 그런 말도 의미 없는 소리고, 사라, 어디서 사라, 저점이 어디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고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특히 45만원 구간에 오면 봐야 돼 하고 봤던 종목인데 참 손이 나가지 않은 시장의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지는 못하겠죠. 내일 좀 보고 바닥을 잡으면은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의 폭을 먹으러 들어가 볼까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그 선까지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러한 산업의 흐름이라는 게 참 그래요. 산업의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죠. 어떠한 산업도 끝까지 계속 성장할 수만은 없습니다. 과도기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사업의 정체가 오는 구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뒤로 후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구간들이 이제 맹목적으로 이번에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 미래의 가치를 너무 많이 당겨오다 보니까 단기간에 너무나 급하게
당겨오다 보니까 시장에 이런 어찌 보면은 과도한 상승이 또 과도한 하락을 불러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는데 어제 보면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러한 매체의 발달과 함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신봉하면서 주식을 끌어올려 버리는 현상에 이러한 흐름이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 구간, 일정 기간 동안의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올라가든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모든 개인들에게 그렇게 쉽게 돈을 벌어주지는 않아요. 모든 개인들한테 그렇게 쉽게 돈을 벌어주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자, 오늘 말이 좀 무거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뭔가가 좀 가슴 한편으로는 좀 조심스러워서 말이 힘이 좀 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 자, 좌우지간 시작해 보도록 하죠. 2차 전지만 아니었으면 사실은 나쁘지 않았을 시장이며 2차 전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2차 전지 무서운 것은 저점에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 외 산업에 집중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뭐 개인적으로 이제 한 5-6종목 정도 수익 실현을 쭉 해 나가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또 다시 포트를 재점검을 하려고 매도를 좀 했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하락 구간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섹터는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 구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군들은 다 수익권에서 다 수익 실현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문제가 되었던 섹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워낙에 달려왔던 수많은 이 섹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꿈을 먹고 자라는 섹터들이 그러한 꿈이 악몽으로 변해버리는 하반기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못 올라와 버리죠. 물량을 받아주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종목군들을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불러버리고 그런 현상이 지금 연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1300개였습니다. 어제 시장이 그랬었죠. 오전에 하락 종목 수 1300개에서 장 마감할 때는 상승 종목 수가 1280개로 늘어났었는데 오늘은 정반대 흐름 속에서 사실은 지수가 빠져도 계속 하락 종목 수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 펼쳐졌었지만은 아무래도 2차전지 종목군들의 실적이 그러니까 시총이 높고 뭐 장비주들도 시총이 낮지도 않고 거기에 제약바이오도 힘을 못 쓰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외국인들 어제 시장에 3천억 들어왔던 거 고스란히 토해내면서 또 시장을 좀 짓눌렀는데요. 어제 이제 그랬죠. 3천억을 산 게 아니라 외국인들 뭐 기관에서 한 2,800억 사고 외국인들은 어제 얼마 안 샀는데 외국인 어제 산 거 다 그대로 토해내면서 또 시장 또 짓눌러 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시장 좀 무거운 모습인데요. 최근 제가 약간 고민이 됐던 부분이 또 이거예요. 흔히 말해서 어제 이제 좀 찝찝해가지고 찝찝해서 카페에다가 글을 좀 남겨놨던 내용이죠. 도대체 2조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데 이게 통계상 맞지도 않는데 뭔 소리들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했었는데요. 이런 게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 찝찝한 부분은 원래 진정으로 반대 매매가 이 정도 출현하면 시장의 바닥이 잡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 그런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시장에 봤더니 영풍재지 미수금이 매일같이 이제 재짓게 되고 하다 보니까 4일간 4조란 2조란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럼 실적으로 하루에 제가 통계에서 봤을 때 여기다 찍어 놨잖아요. 하루에 줄어든 게 1000억씩 분이 안 줄어드는데 반대 매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시장에 빠졌을 때 반대 매매가 없었다. 개인들이 안 털렸구나. 물량이. 그래서 시장이 그러한 마지막 투매를 만들어 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만큼 신용 반대 매매의 물량이 여전히 많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시장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된 요인이 바로 이런 범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진행해 보죠. 전일 시장 흐름만 놓고 본다면 최근 시장의 급락 이후 오전장 물량 소화 과정을 장중에 거치고 장 막판까지 원웨이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제 하루를 놓고 본다면 아주 좋은 일봉과 분봉 흐름에 수급까지 세 박자가 다 좋은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언제나 예측하되 예단하지 말라는 격언처럼 대응이 필수인 시장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격하게 느끼게 해주는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밤 미증시는 특별히 나쁘지도 않았고 단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실적 발표 이후 클라우드 시장 성장률에 따라 갈리는 모습 속 MS 상승, 알파벳은 하락을 보이며 그냥 그럭저럭 시장 흐름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시장을 박살을 내버리니 금일 시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2차 전지의 하락의 폭이 기본 50% 이상 하락률을 보인 가운데 뭐 60% 빠졌죠. 에코프로 BM 뭐 60%,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자 보면 거의 한 66%, 70%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테마주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일반적인 테마주도 이 정도는 아닌데 와 얼마나 와 저도 이거 와 소리만 들릴 정도입니다. 고점에서 흔히 말하는 개 잡주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와 이 정도는 굉장히 심각했다 하락에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 그대로 오늘 지수 선물이 있거든요. 2차 전지 지수 선물이 하락 부야에 들어갈 정도로 빠졌다라는 거는 정말 심각하게 이 산업 종목군들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이 한두 푼 하는 종목군들이 아닌데 이 정도로 빠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뼈아픈 하루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한 시장 분위기가 아주 지저분한 흐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포스코 그룹주 LG엔솔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어제 포스코 홀딩스 및 포스코 퓨처엠의 콩콜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금일 하락을 암시했고 거기에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의 파업과 GM의 생산량 하향, 포스코 퓨처엠의 4분기 판가 12% 인하될 것, 정점은 LG에너지솔루션의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종지부를 찍어버리면서 오후 매도가 매로를 부르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LG에너지솔루션 잠정 실적 발표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보기에는 실적이 이게 좋은 거야 아닌데 자꾸 시장에 좋다라고 하네. 세액공제로 2,3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이제 아주 미미한 성장이라고 해야죠. 아주 미미한 성장, 작년 대비해서 아주 미미한 성장을 거친 건데 이거를 엄청나게 성장했다, 늘었다라고 그래서 그때 손이 안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세액공제 부분을 제외하면 성장이 소폭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4분기를 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좀 침체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겠다.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LG에너지솔루션이 했던 콩콜의 내용과는 이번에 상반된 내용이 나와버렸죠. 그동안은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앞서 우리는 뭐 공격적인 확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줄을 이루던 그러한 작년에 콩콜과 지금의 콩콜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도 많지만 그냥 딱 보이는 그대로만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만 방향을 정하면 현재와 앞으로 2개 분기 정도 놓고 본다면 현재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광물 가격과 연동된 실적은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포퓨의 콩콜 내용에 의하면 물량은 늘리지만 판가는 또 12% 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물량 자체가 지금 확 안 늘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미국의 자동차 공장들의 파업이 이미 2주가 넘었죠. 거기에 이제 3주, 4주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수출 데이터에 바로 찍히는데 수출 데이터가 그만큼 안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얼마나 역전을 해 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많이 들고 어찌됐든 오늘로써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2차 전지 종목군들을 보면 이 종목군들 이제는 성장주도 성장주지만 시크니컬화 되어 버렸구나. 그 말은 광물 가격과 연동이 돼서 산업의 흐름에 플로핑을 하는구나, 파도를 타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른 거는 성장의 강도겠죠.
그 성장의 강도가 다시 엔진이 켜진다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 그 전까지는 확인을 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더해지며 아주 큰 투매를 불러왔는데 어찌되었건 또 반등은 나오리라 보여집니다. 그 반등 이후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을 반드시 거치며 회복의 기미가 보일 때가 진정한 진입 시기이며, 그렇지 않는다면 매매의 구간을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본다면은 이제 뭐 조금씩 소량으로 좀 봐보는 거 반개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반도체의 경우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전이기도 하고 그렇게 잘 버티고 오히려 시장 반등의 강력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도체가 현재 구간에서 월등히 좋기에 반도체 위주의 포트로 진행하다가 시장의 변화 흐름이 생기면 그때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국 시진핑 1조 위안 채권, 그리고 징동, 광군제 등 이슈에 리오프닝이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화장품 OEM의 실적이 좋으니 시장 대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 좋은 종목군들 시장 하락에 상대적 강세를 보인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 그리고 뭐 종목군들을 막 남발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 근데 지금 충분히 시장의 섹터가 정해져 있고 실적주가 정해져 있고 봐야 될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수익률의 기대의 차이지 않을까요? 뭐 폭발적으로 테마주처럼 엄청난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하고 장중에 이슈 한 방에 갑자기 뭐 10% 15% 뜬 상태에서 눌렀다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사실 전문적으로 딱 보고 있다가 뭐 트레이딩 잘하면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섹터와 산업이 있을 때는 그나마 어찌됐든 돈 벌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집중하고 하면 되겠죠. 예? 제가 볼 때는요. 자, 오늘 뭐 중국 장전에 뭐 시진핑 1조 위안 채권, 그리고 징동 광군제 등 이슈에 리오프닝이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아까 이거 말씀드렸구나. 화장품 쪽만 그랬다라는 거고, 올 상반기 말 그대로 한국 시장은요 꿈을 먹고 자라던 시장이었습니다. 하반기는요 그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크다고 느낀 것이며 그로 인한 투매는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 박살 나야 되겠죠. 최근 신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조가 반대 매매가 안 됐던 거죠.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개인들로 하여금 바닥 나왔구나 하고 또 자신감을 심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진짜 반대 매매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 2차 전지에서 오늘이 정말 활용 정점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됐든 시장이라는 게요, 시장을 배팅한다라는 거는 지금 딱 상황에서는 보면 2차 전지 롱에 배팅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또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는 올라와 줘야 시장에 자정작용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제발 아주 간절하게 팍팍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술에 배부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해도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지난주에 사우디발 스마트팜으로 우듬지팜이 이제 상한가를 가는데요. 뭐 MOU 뭐 그런 거 하는 거 없이 그냥 테마 만들어서 날라가 버리네요. 이쪽에 우듬지팜 상한가 하루 건너 또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 그로 인해서 뭐 농업주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 뭐 한싹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자 좀 내용 나오는데 뭐 장중 뭐 매매 정도는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이슈였다 정도 생각이 들며, 그 밖에는 반도체였죠. 오늘 뭐 반도체 흐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기업들 실적 발표가 중간중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실적에 의해서 뭐 희비가 좀 엇갈리는 흐름이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 거 정도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오늘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막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국제약품을 매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 오후장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고 막 지저분하고 계속 빠질 것만 갖고 하는 그런 불안정한
흐름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이럴 때 그래요. 블랙 테마로 엮이는 종목군들이 상을 갑니다. 이럴 때 이런 종목에 배팅을 하는 거죠. 저는 근데 못했네요. 저는 오늘 못했고, 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보면은 지수를 놓고 볼게요. 오늘 코스닥 150업종 시가 갭 들고 나서 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5%가 빠졌기 때문에 어제 저점 대비 4% 올라간 거 뭐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아주 짜증스럽게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어제 저점 대비해서는 플러스 4.8%가 올랐네요. 4.8%가 아무튼 징글징글하게 오늘 좀 뺐다 생각이 듭니다. 뭐 지수적으로는 저점을 깨지 않았는데 아마 내일 중으로 한 번 더 트라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여기에서 2차 전지의 흐름에 따라서 바닥이 나오고 안 나오고 지금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보면 이제 빠졌죠. LG엔솔 그다음에 2차 전지 종목군들 때문에 밀렸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같이 좀 밀리면서 좀 빠졌습니다. 아직은 하락의 목표치는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더 밀리기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왜 안 늘어나? 밀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추세 하단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정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SK 하이닉스는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뭐 빠지면 5일선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실적 발표 때까지 지금 끌고 갈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아마 뭐 마이너스권 들어가면 아마 좀 단타로 계속 저는 들어갈 생각이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안 좋죠. 그냥 SK 하이닉스 보는 게 맞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가 종가상 깨졌습니다. 뭐 장중 뭐 이때도 100조 잠시 위협했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 8.7%가 빠지면서 100조가 깨져 버렸네요. 굉장히 또 이런 큰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아주 정말 보기 드문 일이죠. 보기 드문 일인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은 단기 과매도 그 영역에 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매도 영역인데 뭐 다이버저스라든지 이런 종목에서 발생을 한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냥 2차 전지 대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도 있고요. 삼성 SDI나 뭐 이런 종목군들 보면요, 뭐 장기 박스권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저가를 깨버렸죠. 아주 오랜 구간 동안. 근데 그렇게 보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깨져버려서 다중고점에서 원형으로 깨지는 거라 이런 쪽은 아예 눌림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오른 것도 없죠. 어느 정도 빠지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광물, 그러니까 석유 밸류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석유 회사 밸류에이션 정도뿐이 안 될 정도로 빠진 거라 SK온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개인적으로는 저는 45만원에 이 종목을 사고 싶었고 어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지는 못했고, 이 구간 43만 5천원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이때 돌파를 만들어준 자리입니다. 근데 이 며칠 동안의 매물을 이렇게 하고 바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한 차례 좀 밀었다가 길적 반등을 이 처음에 이 아래 구간에서 돌파를 만들어 놓은 자리가 또 존재하잖아요. 여기서 저도 과거에 매매를 했을 때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뭐 폴을 볼까? 폴은 매매를 또 꼭대기까지 꾸준히 좀 여기서 잠깐 했네요. 뭐 잠깐 한 거는 뭐 약수익으로 나온 건데, 폴은 많이 했습니다. 매매를 해서 뭐 여기서부터 스타트 끊어가지고 끝에까지 거의 몰고 가가지고 다 발라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나쁘지 않았고, 폴은 이 스타트 자리가 바로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이 자리 오면은 이제 시세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 오면 매매를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에코프로 BM 뭐 할 거 없이 60만원짜리가 20만원에 왔으면은 3분의 1 토막인데요. 근데 4분기 실적이 분명히 안 좋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는 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지켜만 봐볼 생각입니다. 지켜만 봐보고 대신 지수를 돌릴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고 볼 생각이고, 체크하고 그 밖에 이제 뭐 전액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액은 2024년부터 할 것이고 대안이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양극재랑은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도체 종목군들 볼게요. 저는 반도체를 사실 이런 HPSP라든지 하나마이크론 등을 보유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는 않았고 뭐 심텍 이런 구간에 들어가서 오늘 그냥 다 팔아버렸고, 심텍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여기서 사놓은 거 오늘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진테크 있는 것도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뭐 가만히 있다가 어제 좀 올라와가지고 일부 팔고 오늘 그냥 다 팔아버리고, 유진테크도. 그 다음에 최근에 다 언급했던 종목군들이죠. 월덱스 들어가 있던 거 오늘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좀 팔고 뭐 일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한 4개 정도 좀 들고 있었는데 조금 아쉽죠. 뭐 1등 종목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 이것도 거래 대금을 많이 터뜨리고 올라왔던 종목이 이제 시장 영향에서 빠졌을 때 이런 종목을 잡았더라면 단기간에 상승의 폭이 얼마입니까? 오늘까지 하면 뭐 한 15% 정도 수익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쌍바닥 구간에서 잡아만 놨더라도 단기 22, 3%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을 거고, 이렇듯 반도체가 여러분들 딱 봐도 2차 전지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좀 밀려 내려온다면은, 그러니까 박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하나 마이크론 정도 일단은 원 대빵으로 좀 생각을 하고 보고요. 한미 반도체도 나쁘진 않은데 좀 얘는 약간 애매하고, HPSP는 프로그램 매수만 강하게 들어오면 꼭 그 다음날 떨어지는 경향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한미 반도체에서 좀 매도가 나오던 바람에 그런 게 영향을 일부 받지 않을까 내일 또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기고 올라가 줄지 그거는 체크를 하고 봐봐야 되는 부분이라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좋은 종목군들도 참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뭐 케어젠이라는 종목도 과거 이런 자리에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처음 매수를 시작했던 구간까지 빠졌는데요. 처음에 이제 추천을 했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였었는데, 이런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안 볼 이유가 없는 종목이 되는 거고, JLK라는 종목도 오늘 격하게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부터 사고 싶었던 종목이었는데 좀 올라왔는데 마지노선 딱 잡아놓고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한번 봐본다든지 할 수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 나쁘진 않잖아요, 종목군들. 그래서 뭐 각 업종마다 의미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피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리오프닝 안에서 실적 성장이 이미 확실시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다 선 하나 그어놓고 뭐 이런 자리 또 떨어지면은 받아보고 깨면 손절한다 각오하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이날 이렇게 좀 사가지고 약간 물려 있었죠. 그래서 오늘 뭐 크진 않은데 거의 대부분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했고요.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종목군들 매도를 좀 하고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 뭐 그 소카라든지 경영권 분쟁 이슈로 좀 이렇게 올랐다 빠지는데요. 이게 이제 그 대표이사가 지분을 추가 샀다라고 해도 그 이슈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당일은 오르지만 그 이후에는 많이 빠집니다. 그게 이제 CTC 바이오를 참고를 해 보시면은 대주가 샀다 해서 상가 가고 그 다음부터 죽게 밀렸다, 또 샀다 하니까 올랐다, 죽게 밀렸다가 안 사면 밀려요. 그래서 이런 점은 이런 지분 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매매할 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뭐 매매는 저도 오늘 한 두세 종목 하고 손절 2개 하고, 익절은 당일 매매에서는 이제 손절 2개, 익절 하나 했는데 익절이 훨씬 크게 수익권을 잡아서 뭐 손실은 없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은 주식 선물 매도를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포스코 인텀 어제 제가 종목을 들고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간 외에서 사서, 그러니까 시간에서 이렇게 사서 들고 넘은 상태에서 오늘 시가에 전량 매도 그냥 걸어놓고 매도를 하고, 이거는 바로 시가의 주식 선물 매도로 대응을 했고, 그냥 3일선 이 구간에서 매도를 쳤는데, 와, 이게 매도를 쳤는데 이게 그냥 여기까지 저는 빠질 줄 몰랐어요. 종목군들 이렇게까지 오늘 종목군들을 밀 줄은 상상도 안 했습니다. 진짜 오늘 무서운 시작이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고요. 장 막판에 엑스게이트, 장중에도 여러 번 볼까 하다가 타이밍을 좀 놓쳤는데, 장 막판에 이제 매매를 했는데 좀 높게 해서 이거는 본전 매도고요. 본전 매도고, 어제 이제 그 칩셋 미디어와 비슷한 흐름에서 매매를 좀 했었던 것 같고, 탑 머티리얼즈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도 그냥 본전 매도인데 돌파 흐름으로 들어갔는데, 이 구간을 버티질 못해 가지고 좀 시장도 별로고 2차 전지라 좀 별로 같다 라는 생각에 약손절 했죠. 0.5% 정도 약손절해서 팔아버려 가지고 이거는 매매를 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5% 6% 정도 들어가서 제법 괜찮게 수익은 났던 것 같습니다. VI 때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팔고가 된 거라 이거는 상당히 반등의 폭이 좋았죠. 5% 그래서 6% 정도 해서 매매를 좀 마무리 했었고요.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듬지팜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일단 올라가게 되면 이런 구간들이 강력한 저항권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내일 이 스마트팜 쪽이 더 올라갈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워낙 종목들이 좀 세게 움직여서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도 뭐 폐렴이 확산된다 뭐 이슈로 좀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그렇게 불안 요인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 바, 이쪽은 좀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로 시장에 실적이 나오고 괜찮은 종목군들이 있으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 눌림을 좀 구간을 체크를 해 볼 것 같고요. HK이노엔이라는 종목이 또 박스권을 트라이를 하고 있죠. 돌파를 하고 있는데, 얘는 다른 제약과 다르게 이제 실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때의 악성 매물대를 일단은 돌파를 하고 안착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살짝 밀리더라도 다시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확실히 나아준다면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케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종목은 또 내일 어떻게든 발굴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 그래요. 2차 전지가 또 강하게 올라올 때는요, 이쪽에서 분명히 많은 트레이더들이 또 노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져서 투매 구간에서 쏟아지면은 데드캣 바우스라든지 기술적 반등을 먹기 위한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시장에 그런 부분에서의 매매가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시장 볼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다들 힘내시고 또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